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분명히 나도 소비자인데 왜 내가 좋은 것들은 안 팔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잘 입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옷 잘 입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쇼핑몰을 차려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쇼핑몰을 하면 현빈님이랑 저랑 생긴 것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 쇼핑몰을 하면 둘 다 어느 정도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옷 잘 입는 사람은 내가 입었을 때 예쁜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의 취향이랑 나한테 돈을 주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목표는 그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공부할 때 1타 강사들 있잖아요. 서울대 잘 보내는. 저는 스마트 속의 1타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수강생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빈님을 월 1,000만 원 벌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영상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크게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강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점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점을 키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약점이 너무 많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약점도 일단 평타치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점을 키워야 되거든요. 일단 현빈님의 장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도인 것 정확도? 같아요. 네, 타율이 좋은. 타율이 좋다. 예를 들면요? 그래도 한 사이클 돌리면 2개 정도에선 판매가 일어나고. 자, 여기서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만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른 데는 그냥 닭등에서 업로드를 해요. 하루에 뭐 50개씩 업로드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20개? 그 정도 업로드를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일주일에 거진 1,000개를 1,000개를 박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아이템의 매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예요. 내가 온갖 선물을 막 줘요. 그렇다고 여자친구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나 유심히 보다가 이거 좋아하겠다 하고 주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약간 요런 게 저희 세컨드리치에서는 밸류 소싱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거든요. 현빈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타율이 되게 좋아요. 보통 아이템을 분석을 하고 소싱이나 셀렉을 하고 저희는 1사이클이 상세 페이지 7개를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첫 번째 사이클은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타율이 좋으세요. 자, 그런데 약점도 있어요. 뭐냐면 약간 홈런이 안 나요. 살짝 애매한 파울볼?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그 약점을 제가 할 방법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강점 같은 경우는 타율이 좋고 정확도가 좋은데 이거는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강사분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일단 잘 나가는 아이템들을 분석해요. 왜 잘 나가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파악한 상태로 이것도 잘 나가겠다라고 매력적일 것 같은 아이템을 고르고 업로드를 하고 뭐 마케팅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잘 하시거든요.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인사이트가 좀 낮아요. 센스는 되게 좋으신데 절대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황,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즐기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현빈님은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너무 부족한 인사이트를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는 것도 좋아요.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뭘까요? 제가 써본 물건이나 써본 물건들, 취미생활 그런 거. 취미생활, 그리고 20대 남자. 약간 간접적으로 20대 여자. 지금 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면 20대들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SNS에 될 만한 아이템들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아이템들을 보면 인테리어 시계, 인테리어, 도마, 또 뭐 했었죠? 인센스 홀더? 인센스 홀더 보시면 전부 약간 30대 주부분들이 좋아할 만한. 근데 지금 30대 주부분들의 그런 니즈 원츠? 인사이트를 맞추지를 못해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물건은 소비자가 만족해야 돼요.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너무 키워드 이렇게 몰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화장품을 팔라고 하면 어떤 걸 파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막 터치하는 거? 터치하는 거?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잖아요. 막막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아야 돼요. 아직은 절대적으로 간접 경험을 할 나이는 적기 때문에 차라리 20대 남자, 20대 여자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SNS를 공격적으로 약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약점을 굳이 보완을 안 해도 타겟을 집중하기만 했을 뿐인데 약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더 포커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궁금한 거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하는 거였잖아요. 보통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세요, 하루에? 지금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4시간 정도? 그 정도면 꽤 준수하게 하고 있는 편이네요. 소비자들이 이것을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인사이트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려요? 30분? 그러면 이제 마켓 리서칭이라고 잘 나가는 상품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매력을 추출해내는 그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그게 이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럼 셀렉은 얼마나 걸려요? 셀렉이 한 1시간 반 걸려요. 셀렉이 너무 걸린다. 셀렉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마켓 리서칭 하면서 잘 팔리겠다는 기준들이 좀 보이면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걸 찾으려고 계속 페이지 넘기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걸리는 거지. PC로 한번 보고 또 약간 불안해서 모바일로 한번 또 보면 또 몇 개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실전 예시로 제가 막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도 PC로 한 번 했는데 7개가 다 채워지면 저도 한 3-40분? 그 정도 끝내는 것 같은데 항상 약간 7개가 안 차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지금은 인터뷰 때 말한 것처럼 완벽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살짝 그게 발동하는 거예요. 너무 타율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첫 번째 사이클은 버리는 거랬잖아요.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닭등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일단 분석을 하고요, 7개를 업로드를 해봐요.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사이클을 돌리는 목적이 있어요. 틀려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빠르게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 틀리려고 하니까 살짝 어그러지는 거죠. 물론 안 틀리려고 하니까 타율은 좋지만 홈런이나 안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한 6개월 동안 첫 번째 사이클은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버려져요. 아직 약간 틀리는 거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리는 거에 대한 무서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왜 틀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평생 관심이 없던 분야예요. 근데 그거 2시간 깔짝 공부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팔 수 있다? 천재들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소싱해보고 틀려보고 내가 뭘 틀렸지를 보완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이클은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리허설 때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돌릴 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나 1시간 반 동안 찾았는데 없었는데 도대체 뭘 셀렉을 하라는 거지? 50페이지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빠르게 한번 틀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번 틀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달라 보여요. 평생 내가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근데 1-2시간 깔짝 한다고 매력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셀렉을 할 때는 괜찮아 보였단 말이죠. 네.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인 상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거가 빈약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이트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내 취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내가 이거 안 쓰던 사람이 내 취향이라고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빠르게 틀리면서 내 취향들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한번 되돌아보면 팔린 상품들을 생각해봐요. 텀블러도 있었죠. 요즘에 시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팔렸었고요. 그 팔렸던 것들이랑 안 팔렸던 것들을 한번 비교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제 취향들은 아니었어요. 팔린 것들이. 그죠? 네. 오히려 안 팔린 것들의 취향이 더 많았죠.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분명히 나도 소비자인데 왜 내가 좋은 것들은 안 팔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잘 입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옷 잘 입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쇼핑몰을 차려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쇼핑몰을 하면 현빈님이랑 저랑 생긴 것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 쇼핑몰을 하면 둘 다 어느 정도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옷 잘 입는 사람은 내가 입었을 때 예쁜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의 취향이랑 나한테 돈을 주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빈님께서 어떻게 보면 타율은 좋은데 애매한 이유가 그거예요. 현빈님의 취향을 덜어내는 리허설이 부족했다. 맞는 거 같아요.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취향이 많이 들어갔다 버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이클 때는 다시 한번 내 취향인 상품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좀 비슷한데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확실히 더 좋아질 거예요.